우리 집안 며느리가 기름 냄새 풍기면 안 되거든. 식당은 정리하셔야겠어요. 식당집 딸 주제에 평생 기름 냄새나 맡으면서 살아봐라. 결혼을 약속한 상견례 자리. 한 여자가 예비 시댁으로부터 평생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합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뒤엎고 파혼을 선언하는데요. 그리고 5년 뒤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전국 80개 매장을 거느린 성공한 CEO가 되어 돌아온 그녀. 반면 오만했던 재벌가는 처참하게 몰락해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자신을 짓밟았던 바로 그들의 회사 건물에 보란 듯이 식당을 차리고 그들의 처절한 몰락을 눈앞에서 지켜본 여자. 사람들은 통쾌한 복수라고 말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용서를 비는 그들 앞에서 그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그녀는 자신을 나락으로 밀어넣었던 이들에게 복수를 했을까요? 아니면 용서를 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고요한 정적이 감도는 최고급 호텔의 식당. 윤서아는 마른 침을 삼키며 맞은편에 앉은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서아와 최우진의 미래를 약속하는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한쪽에는 30년간 어머니의 손맛이라는 작은 한식당을 꾸려온 윤태중과 박선희 부부가, 다른 한쪽에는 거대 건설사인 태산건설의 대표 최진혁과 아내 오현경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시작부터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박선희는 딸이 정성껏 만든 전통 한과를 내밀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한과입니다. 최진혁은 한과 상자를 곁눈질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고, 오현경은 어색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아이고, 수고했네요. 그런데 요즘 세상에 개인이 만든 음식은 위생 문제도 있고 해서 좀 그렇지 않나요? 최진혁이 대놓고 물었습니다. 서아 씨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윤태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식당 하시는구나. 최진혁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며느리 음식 솜씨 걱정은 없겠네. 식당집 딸이니 요리는 잘하겠지. 오현경이 거들었습니다. 요즘 시대의 작은 식당이라니?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우리 아들이 좋다니까요. 서아의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부모님의 평생이 담긴 공간을 부끄러운 비밀처럼 취급하는 말투였습니다. 아들인 최우진마저 아버지의 편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서아도 이해할 겁니다. 서아는 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었던 그의 눈에는 미안함 대신 동조하는 빛이 선명했습니다.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최진혁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서아 씨, 이런 건 취미로만 하고 결혼하면 그만둬야지. 우리 집안 며느리가 기름 냄새 풍기고 다니면 안 되거든. 오현경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안 격에 맞추려면 식당은 정리하셔야겠어요. 며느리 친정이 장사하면 체면이 서지 않아요. 결국 최지아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최진혁이 딸을 쏘아보았습니다. 지아야, 어른들 말씀에 끼어들지 마라. 그때 서아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결혼은 못하겠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오현경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경우야? 식당집 주제의 까탈은 우리가 격 낮춰서 만나준 건데 배은망덕하게. 우진도 당황한 얼굴로 서아를 말렸습니다. 서아야, 갑자기 왜 이래? 우리 부모님께 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려. 서아는 우진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어떤 진심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최진혁이 마지막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평생 기름 냄새나 맡으면서 살아봐라. 그게 내 주제야. 서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서아는 최진혁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 평생 기름 냄새 맡으며 살겠습니다. 그 기름 냄새가 바로 제 부모님의 정성이니까요. 그리고 우진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우진 씨도 행복하세요. 서아는 그렇게 뒤돌아섰고 윤태준과 박선희도 말없이 딸의 뒤를 따랐습니다. 호텔을 빠져나온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택시에 올랐습니다. 서아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기이한 해방감이 동시에 차올랐습니다. 최진혁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저주처럼 맴돌았습니다. 평생 기름 냄새나 맡으면서 살아봐라. 서아는 차창 밖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네, 그렇게 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상상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를 거예요. 상견례가 파토난 지 사흘, 우진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그가 부모님을 설득해 사과하러 오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기대는 최진혁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윤서아 씨, 나 최진혁이야.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날 일로 사과하려고 전화한 게 아니야. 우리 우진이가 당신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서 말이야. 자신들이 먼저 모욕을 퍼붓고도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하는 태도에 기가 막혔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날 먼저 모욕적인 말씀을 하신 건 대표님이셨습니다. 최진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모욕? 사실을 말한 게 모욕이란 말이야? 식당은 식당이지. 그럼 뭐라고 불러야 하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식당이 어때서요? 제 부모님은 30년 동안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셨습니다. 그때 수화기 너머로 오영경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잠시 후 우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아야, 미안해. 부모님이 좀 흥분하셔서 그래. 우리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자. 서아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우진 씨, 그날 당신도 부모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우진의 변명은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서아가 말을 끊었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날 이후 서아의 마음속에서 우진에 대한 마지막 미련마저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식당에 우진이 찾아왔습니다. 서아야,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서아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손님이시면 주문하시고 아니시면 나가주세요. 우진은 매일같이 식당 앞을 찾아왔지만 서아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우진의 끈질긴 구애는 짜증 섞인 설득으로 변했습니다. 서아야, 너 너무 고집 부리는 거 아니야? 나 같은 남자 다시 못 만날 텐데. 그의 말에서는 더 이상 진심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최진혁이 직접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윤서아 씨, 우리 우진이가 이렇게까지 매달리는데도 마음이 안 움직이나? 그럼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돈이야? 아니면 집이라도 사주랴? 서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저희를 내버려 두세요. 최진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 같은 애가 우리 우진이를 차버리고 무사할 줄 알아? 평생 후회하게 될 거다. 서아가 당당하게 맞받아쳤습니다. 후회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대신 대표님께서도 후회하실 일이 생길 겁니다. 최진혁이 황당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내가 후회할 일이라고? 식당집 딸 주제에 배짱 한번 두둑하구나. 서아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그때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평생 기름 냄새나 맡으며 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요. 최진혁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고. 서아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파혼 소식에 시골에 계시던 78살의 할머니 강말순이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서아를 보자마자
말없이 품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서아는 그동안 억지로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는 며칠 동안 서아의 집에 머물며 손녀가 요리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서아의 손을 잡고 품에서 오래된 보자기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낡은 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할미가 젊었을 적 배운 궁중 요리법이 담긴 책이다. 이제는 너에게 전해줄 때가 된 것 같구나. 서아는 놀라움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자로 빼곡하게 적힌 조리법들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귀한 것을 제게. 그럼 너 같은 아이의 손에서라야 이 요리법들이 다시 빛을 볼 수 있을 게다. 서아야, 너는 아주 특별한 아이란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조금도 신경 쓰지 마라. 너는 너만의 길을 가면 되는 것이야.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서아에게 궁중 요리의 비법을 하나씩 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궁중 떡갈비, 전복 삼계탕, 신선로 등 여느 식당에서는 볼 수 없는 귀한 비법들이었습니다. 서아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2주 동안 집중적으로 이어진 가르침 덕분에 서아의 요리 실력은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 할머니가 시골로 다시 내려가기 전날 밤 서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아야, 이제 내가 할 일이 있다. 방송국에서 하는 전국 요리 대회에 한번 나가보거라. 서아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어떻게 그런 큰 대회에 나가요? 강말순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다. 나갈 수 있다. 이 할미가 보장한다. 내 실력이면 충분하고도 남아. 서아는 용기를 내어 전국 요리 대회에 참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예선 과제는 자유주제의 한식. 서아는 망설임 없이 할머니가 가르쳐준 궁중 떡갈비를 선택했습니다. 대회 당일 서아는 온 정성을 다해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서아의 떡갈비를 맛보는 순간 그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이게 정말 일반 식당에서 일하는 분이 만든 요리가 맞습니까?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께 전수받은 궁중 요리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 양념장의 깊은 맛이 정말 특별하군요. 어떻게 이런 맛을 내신 겁니까? 드디어 결과 발표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대상 수상자는 참가번호 17번 윤서아 씨입니다. 서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상대에 오르는 서아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시상식 후 이어진 인터뷰에서 서아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작은 식당집 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증명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이 3대에 걸쳐 지켜온 요리의 진짜 가치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뉴스가 나간 후 식당에는 축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최진혁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평생 기름 냄새나 맡으면서 살아봐라. 서아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네, 평생 맡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성공의 냄새가 될 거예요. 요리대회 우승 소식은 예상보다 훨씬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서아에게 여러 곳에서 연락이 쇄도했습니다. 그중 가장 특별한 연락은 국내 최고의 요리평론가 김도윤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윤서아 씨 되시죠? 저는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요리대회에서 보여주신 실력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서아는 약속 장소에서 김도윤과 마주 앉았습니다. 김도윤은
서아의 요리에 담긴 전통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방송국에서 한국의 맛이라는 요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보조 진행자로 일해보는 겁니다. 서아 씨의 실력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서아는 부모님의 응원 속에 김도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첫 촬영 날 서아는 긴장했지만 김도윤의 도움으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서아는 프로그램에서 할머니가 가르쳐준 궁중 요리법들을 하나씩 선보였고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방송 게시판에는 서아를 칭찬하는 글들이 쉴 새 없이 올라왔습니다. 석 달 후 김도윤이 서아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서아 씨, 이제는 독립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식당을 열어보는 건 어떻습니까? 서아 씨의 실력과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들이 이미 줄을 섰습니다. 정말로 투자자가 나타났습니다. 강남에서 최고급 한식당을 열고 싶어 하던 한 사업가였습니다. 서아는 총괄 주방장으로 일하며 식당 수익의 40%를 가져가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서아는 용기를 내어 자신만의 식당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식당 이름은 서아당. 할머니의 귀한 궁중 요리법을 잇는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강남 청담동에 자리한 서아당은 개업 첫날부터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서아의 요리를 맛본 손님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맛은 난생 처음입니다. 음식에서 전통의 깊이가 느껴져요. 6개월 만에 서아당은 강남 최고의 한식당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예약이 한 달치까지 꽉 찰 정도였습니다. 언론에서도 서아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궁중 요리 계승자, 전통을 되살린 스타 셰프라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그 무렵 최진혁 가족도 서아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현경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혹시 그 서아가 우리가 아는 그 윤서아 아닐까요? 최진혁이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그냥 이름만 같은 거겠지. 하지만 아들 최우진은 인터넷에서 서아당을 검색해 보았고 화면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서아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1년 전 그렇게 초라하게 파혼했던 그 식당집 딸이 이렇게 눈부시게 성공했다니. 최우진은 복잡한 심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늦게까지 식당 마감 정리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 전 최진혁이 자신에게 퍼부었던 독설이 떠올랐습니다. 서아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정말 매일 기름 냄새를 맡고 있네요. 하지만 이제는 성공의 향기예요. 서아의 눈에는 더 큰 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아당이 눈부신 성공을 거둔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서아에게는 더 큰 기회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 대기업에서 자신들의 건물 1층에 2호점을 내달라는 제안이 쇄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아의 마음을 사로잡은 특별한 제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태상건설 본사 건물 1층에 입점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서아는 건물 주소를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상건설. 바로 최진혁의 회사였습니다. 서아는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곳으로 하겠습니다. 중개업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다른 좋은 곳들도 많은데 좀 더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서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곳이 맞습니다. 마치 운명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서아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1년 전 나를 무시했던 그분들에게 제대로 보여줄 시간이 왔구나. 2호점 준비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개업 당일 서아당 2호점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손님들이 길게 줄을 늘어섰습니다. 그 중에는 태상건설 직원들도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산건설 직원들은 서아의 요리를 맛보고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이런 최고급 한식당이 우리 회사 건물에 생기다니 정말 행운입니다. 며칠 후 최진혁의 비서로부터 예약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점심 식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혹시 자리가 있을까요? 전화를 받은 사람은 서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예약이 모두 찼습니다. 비서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희 대표님은 이 건물 주인이신 태산건설의 최진혁 대표님이신데요. 서아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약은 오시는 순서대로 받고 있습니다. 건물주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최진혁은 비서로부터 자초지종을 전해 듣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뭐라고? 내 건물에서 장사하는 주제에 내 예약을 안 받아줘? 다음 날 점심시간 최진혁이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서아당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식당 직원에게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자리 하나 내줘요. 직원이 죄송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손님 예약이 없으시면 자리가 없습니다. 최진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이 건물 주인이야. 예약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때 서아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최진혁과 서아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최진혁은 서아를 보자마자 경악하며 말했습니다. 너는 윤서아 아니야? 서아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윤서아입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최진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여기 사장이라고? 서아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제가 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진혁이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자리 하나 정도는 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서아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오늘은 예약이 모두 꽉 찼습니다. 내일로 예약해 드릴까요? 최진혁은 잔뜩 구겨진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식당을 나섰습니다. 그때 자신이 퍼부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기름 냄새나 맡으며 살아봐라. 아이러니하게도 서아는 정말로 기름 냄새를 맡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성공의 향기였습니다. 서아당 2호점이 성공 가도를 달린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최진혁은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식당집 딸이 자신의 직원들을 먹여 살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기분이 복잡하고 불쾌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태산건설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에 완공한 아파트에서 균열이 발견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문제로 여겼지만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졌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고 벽에 금이 가는 집들이 속출했습니다. 언론에서 태산건설의 부실 공사 의혹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한 주민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했고 결국 검찰 수사까지 시작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진혁의 개인적인 비리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공사비를 부풀려 중간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였습니다. 검찰은 최진혁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최진혁의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아내 오현경은 매일 걱정에 시달렸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은 거죠? 설마 감옥에 가는 건 아니죠? 그 무렵 서아는 더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프랜차이즈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서아는 신중하게 프랜차이즈 계획을 세워 부산과 대구에 직영점을 먼저 열기로 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서아의 성공 신화를 계속해서 주목했습니다. 기자가 인터뷰에서 물었습니다. 성공의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이었나요? 서아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더 독하게,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었거든요. 때로는 무시와 모욕이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기사를 본 최진혁은 불쾌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또 우리 얘기를 하는군. 하지만 지금은 자신의 코가 석자라 어떻게 대응할 정신도 없었습니다. 태산건설의 주가는 끝없이 추락했고 은행에서도 대출 상환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운영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최진혁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매일 밤 술에 의지했습니다. 30년간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서하당은 계속해서 번창했습니다. 최진혁은 자신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데 서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승승장구하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딸 지아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때 서하 언니한테 우리가 먼저 사과하는 게 어떨까요? 최진혁이 딸을 노려보았습니다. 사과라고? 내가 왜 그 아이한테 사과를 해야 해? 지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서하 언니가 이렇게 성공한 건 결코 우연이 아니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그날 밤 오영경은 홀로 서하당 앞을 지나갔습니다. 환한 조명 아래 북적거리는 사람들을 보며 복잡한 심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만약 그때 자신들이 조금만 다르게 행동했다면 지금쯤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최진혁 가족의 몰락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검찰 수사는 점점 더 구체화되었고 언론의 관심도 식을 줄 몰랐습니다. 반면 서하의 성공에는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운명의 역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태산건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최진혁의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회계장부는 모두 압수수색 당했고 최진혁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한꺼번에 수백억 원에 달하는 빚을 상환하라는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결국 태산건설은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부도였습니다. 최진혁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강남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도 경매로 넘어갔고 가족들은 허름한 월세 원룸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아들 최우진은 백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비리 의혹 때문에 어디서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최우진은 술과 도박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오영경은 혹독한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오영경은 작은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딸 최지아만이 무너져가는 가족을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서하의 성공은 계속되었습니다. 부산과 대구에 문을 연 서하당 직영점은 연일 대박 행진을 이어갔고 불과 1년 만에 전국에 30개의 매장을 열었습니다. 서하의 요리책 할머니의 비밀 레시피도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서하를 국민 셰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서하는 인터뷰에서 항상 할머니와 부모님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언젠가 저에게 평생 기름 냄새나 맡으며 살라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말씀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그 기사를 본 최진혁은 분노했지만 초라한 원룸에서 술로 하루를 보내는 비참한 신세였습니다. 서하에게 뭐라고 대꾸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최우진이 술에 잔뜩 취해 서하당에 나타났습니다.
서아야, 나야, 우진이야. 우리 다시 만나자. 내가 다 잘못했어. 서아가 주방에서 나와 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진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우진 씨, 지금 많이 취하신 것 같으니 그만 돌아가세요. 서아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우진이 애원했습니다. 서아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서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손님이시면 주문하시고 아니시면 나가주세요. 며칠 후 오영경이 서아의 어머니 박선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희 씨, 우리 좀 도와줄 수 없을까요? 저희 정말 너무 힘들어요. 박선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도와달라고요? 1년 반 전에 저희한테 하셨던 말씀 기억하세요? 식당집 주제에 까탈 떤다고 하셨잖아요. 오영경이 울먹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박선희는 냉정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때 우리 서아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아세요? 서아는 어머니로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어머니, 잘하셨어요. 이제 그분들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요, 우리. 서아의 마음은 이미 더 큰 성공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최진혁은 허름한 원룸에서 홀로 술을 마시며 깊이 후회했습니다. 만약 그때 서아를 무시하지 않고 따뜻하게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너무 늦었습니다. 서아는 이미 그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아는 이제 전국에 8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는 성공한 기업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서아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서아의 눈부신 성공과 달리 최진혁 가족의 생활은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최진혁은 사기죄로 2년간 옥살이를 하고 나와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텼습니다. 아들 최우진의 삶은 알코올과 도박 중독으로 더욱 망가져 있었습니다. 오형경은 마트 계산원으로, 딸 최지아는 작은 회사에 취업해 힘겹게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어느 날 최우진이 구인 광고를 보고 서아당에 지원했습니다. 면접 날 서아가 직접 면접관으로 나왔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만난 최우진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서아 씨, 나야, 우진이야. 서아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직무에 지원하신 겁니까? 우진이 말했습니다. 설거지나 청소 같은 일이라도 하고 싶어서. 서아가 우진의 이력서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만 채용하고 있습니다. 최우진 씨는 저희가 찾는 인재상과 맞지 않는 것 같군요. 며칠 후 최진혁이 서아당을 찾아왔습니다.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서아를 보자마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아 씨, 저예요. 최진혁입니다. 사과하러 왔습니다. 5년 전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서아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과라고요? 무엇 때문에 사과를 하시는 겁니까? 그 순간 최진혁이 서아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당신을 무시하고 모욕했던 것 때문입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서아가 최진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최진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서아 씨, 우리 우진이를 좀 도와줄 수 없겠소? 아이가 너무 망가졌소. 서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진 씨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서아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평생 기름 냄새나 맡으며 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정말 그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 말씀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최진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아의 말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아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이지요. 저도 그때 많이 배웠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이나 직업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서아가 최진혁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진짜 품격은 그 사람의 마음과 노력에 있는 겁니다. 아버님께서 정말 변화하실 의지가 있으시다면 기회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청소나 시설 관리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특별 대우도 없습니다. 최진혁이 감격했습니다. 정말이요? 저 같은 사람을 써주시겠소? 1년 후 최진혁은 서아당에서 성실하게 청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최우진도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아는 이제 전국 120개 매장을 운영하는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서아가 기자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요리 교육 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요리를 통해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싶거든요. 5년 전 모욕을 당했던 식당집 딸은 이제 누구보다 성공한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아는 혼자 서아당 1호점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 전 최진혁이 뱉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기름 냄새나 맡으며 살아봐라. 서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희망의 냄새, 꿈의 냄새, 그리고 사랑의 냄새를 맡으며 살겠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부와 명예가 아닌 사람을 향한 존중과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서아의 이야기는 세상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